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이동석입니다. 2부에서는 심플하지 않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플한 디지털 고객 경험이 원래 어렵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심플리시티가 궁극적인 소피스티케이션이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도 복잡한 것보다 심플한 게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심플함을 달성하고 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심플한 경험을 달성한 서비스들로 성공한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아마존, 넷플릭스, 카카오뱅크, 토스, 공적 마스크 앱,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 같은 것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날로그 고객 경험을 그대로 옮기는 것 때문입니다. 실은 디지털 고객 경험은 아날로그보다 훨씬 더 친절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아날로그 고객 경험을 유지하되 더 심플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는 제가 은행의 모바일 앱 쓰는 경험을 정리해 봤는데요. 아날로그에서는 매장 직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제가 주택 청약 예금을 만들러 왔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현재 어떤 예금을 갖고 계신가요 했을 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제가 고객님께 맞는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은행 모바일 앱에서는 뭘 물어봤을 때 제가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렇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햄버거 매장에서 쿠폰으로 구매하는 화면인데요. 일반 매장에서 하던 것처럼 제품을 먼저 골라놓고 쿠폰을 입력하면 제가 산 제품에 쿠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2개가 결제가 됩니다. 아날로그의 고객 경험과 다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2개씩 사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경험이 심플하다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고 댄 셰프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사용자가 심플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용자의 노력이 양은 적고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것은 많다는 뜻인 거고요. 동일한 것을 하더라도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용자는 뭔가를 많이 하고 소프트웨어가 별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왼쪽에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데 제가 주민등록번호 사이에다가 대시를 넣는데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시스템들이 아직 있습니다. 저런 대시를 넣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전화번호를 넣을 때 사이사이에다가 점을 찍고는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서는 점은 안 되고 대시만 입력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카카오뱅크에는 어떤 게 있냐면 누군가 계좌번호를 보내줬을 때 그 메시지에 있는 계좌번호를 복사한 다음에 카카오 앱에 들어가면 복사한 계좌로 이체하기를 바로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제가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 뭔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뭔가를 해줘야 사용자들은 심플해졌어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스티브 크룩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실은 풀다운 메뉴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개발자와 기획자 간의 이제 다툼인데 소프트웨어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실은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개발자와 고객 경험 담당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습니다. 개발자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것까지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네 번째는 우리는 타겟 사용자가 아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책임자일 수도 있고요. 개발자일 수도 있고 기획자일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런 모빌을 달아주면 아기가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저 모빌의 아래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아름답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타겟 사용자가 아닌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지만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 중에 42%가 마켓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마켓 니즈가 없는데 스타트업들이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으나 실제로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없어진 거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사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를 오른쪽에 또 써놨습니다. 10대, 20대에게 휴대전화를 쓰면서 가장 짜증나는 상황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그 10대, 20대들은 전화 올 때 가장 짜증난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이미 전화를 위한 디바이스가 아니라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이 더 중요한 제품이 된 거죠. 반면에 타겟 사용자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공한 사례들은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SK텔레콤에서는 TTL이라는 상품을 내놨었고요. 이 상품에 대해서 40, 50대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20대 사용자들은 굉장히 열광을 했었습니다. 또 LG전자의 와인폰은 실은 그 전에 출시했던 실버폰을 컨셉 변경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버폰이라고 하면 그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내가 늙었다는 건가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었거든요. 동일한 컨셉이지만 좀 품이 있는 와인폰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난 케이스고요. 나이키는 전통적으로 타겟 사용자를 위한 상품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30대 여성 고객 대상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서 운동복과 모바일 앱과를 다 한꺼번에 제공해서 성공했죠. 다섯 번째로는 용어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매수, 매도가 실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용어들도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좀 더 친절한 메시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라는 기업에서는 UX 라이터라는 전문 직종이 들어와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용어들을 쉬운 용어들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하고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매도 매수가 아니라 판매하기, 구매하기로 바꿔놨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노티피케이션에서도 대출 잔액이 달라졌어요. 잔액을 확인하세요. 라고 이런 메시지들로 아주 바로 알아듣게 바꾸는 작업을 했고, 그것이 크게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굉장히 길게 쓰여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알아야 될 것만 정확하게 정리함으로써 더 메시지 전달률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획은 괜찮은데 실은 디자인하고 개발되면서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기획할 때는 100점짜리 상품이었는데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마케팅 운영하면서 손실된 제품 가치들이 저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기획된 서비스의 가치를 개발 기간 동안에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잘하는 회사가 개발을 잘하는 회사고요. 이거를 잘 못하는 회사들은 개발을 잘 못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기획된 서비스 가치가 개발 동안에도 계속 잘 되는 것을 개런티하기 위한 민간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는 정부 개발 프로세스와 좀 다릅니다. 민간 개발 프로세스에는 경험 디자인 또는 UX 전략 이런 단계가 들어가고요. 이 단계에서 상품 목표를 고객 경험으로 변환하고 그것에 맞는 UX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프로토타입으로 상품 목표가 잘 고객에게 전달됐는지를 초기에 검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개발을 시작합니다. 정부 개발 프로세스에서 RFP가 나오고 그 RFP에 맞는 SI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RFP가 충분하지 않거나 RFP의 요건을 맞추는 개발 순위로 고객 경험이 등한시되는 경우들은 꽤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와 줄기만 보는 케이스들, 굉장히 유명한 아이디오의 암트랙 고객 경험 혁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암트랙은 철도 회사인데요. 미국 동부에서 항공사랑 경쟁이 되게 심해진 상황에서 암트랙이 아이디오를 찾아가서 객실 내부를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멋있게 디자인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이디오가 아래 보시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기차 여행은 여행을 학습하고 플래닝하고 스타팅해서 보딩하고 라이딩하고 도착하고 하는 10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암트랙이 8단계만 하자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8단계만 한 것으로 항공사와 경쟁을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역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암트랙이 이 8단계만 열심히 하지 말고 1단계부터 10단계를 다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를 다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라우트 128 정류장에는 렌탈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통을 연기하는 의사결정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9번에 있는 어라이빙에서 렌탈카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렌탈카 시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통을 연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고객 경험을 다 보았다는 거죠. 그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와 줄기만 보는 케이스들은 실은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위비톡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었는데 은행원의 권유로 깔았다가 다 지웠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카카오 뷰를 업데이트했는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왜냐하면 QR코드를 띄우는 데가 카카오 뷰였는데 거기 UX를 어느 날 갑자기 바꿔가지고 다들 줄 서서 급하게 QR코드를 찾고 있었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동네의 지하철 출구인데요. 저렇게 지하철 출구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동네에서 다니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디자인을 해놓았습니다. 8번째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것을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연구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생이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실은 서비스를 한 번에 만들어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하는 서비스들이 훨씬 많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초기 사용자와 대중 사용자 간의 케이즘을 건너기 위한 엄청난 지속적인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대중들이 많이 쓰는 케이즘을 건너갈 수 있고 그게 성공적인 서비스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2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